자, 이번 시간 여러분 전기 공기조화 설비입니다. 전기 쪽이 조금 여러분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자, 볼까요? 자, 전기에서는 기본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뭐 정납, 전류, 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 전압은 여러분 혹시 수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물의 압력. 그러면 전기 압력을 전압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전압은요, 여러분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 요게 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물이 여러분 높은 데서 떨어질수록 그 나오는 양은, 자 여기서 나오는 물의 세기는 커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 이만큼 여러분 떨어질 때 물의 압력을 수압이라고 생각하듯이 이걸 전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여러분 전압의 종류인데요. 자, 이 전압의 종류가 바뀌었습니다. 아셨죠? 올해부터는 이렇게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저압과 고압과 특고압이 있는데, 화근은 650V, 자, 600V, 750V 이렇게 쓰는데, 이제는 올해부터는요, 이게 바뀝니다. 자, 직류와 교류가 있는데, 자, 직류는 1500V, 자, 교류는 1000V, 자, 고압은요, 1500 초과 7000V, 그 다음에 교류는 1000V 초과 7000V. 이건 나중에 외우는 거니까 여러분 나중에 교재에도 다 써 있습니다. 아셨죠? 결론 여러분 이게 바뀌어서 여기서부터 숫자가 바뀐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갈 거예요. 올해는 저거 분명히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전류 좀 갈게요. 자, 전기의 흐름을 여러분 전류라고 합니다. 아셨죠? 전기의 흐름을요. 자, 그런데 전기의 흐름은 크게 반드시 가는 직류와 꼬불꼬불 가는 교류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집의 가정용 아니면 우리가 일반 일상적으로 쓰는 전류의 형태는요, 이 형태예요. 교류 형태입니다. 아셨죠? 교류 형태라고요. 자, 이 전류는 하나는 여러분 직류인데, 자, 여러분 요게 이렇게 반드시 가요. 근데 어떻게 전류가 이렇게 반드시 가냐고. 여러분 이 전류는 어떤 힘 에너지라고요. 이 에너지를 갖다가 어떤 형태로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게 수학적으로는 표기한 것 뿐입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요, 교류는, 자, 이걸 기준으로 이쪽 편에 갔다가 또 이쪽 편으로 갔다가 이쪽 편에 갔다가 이쪽 편에 갔다가 계속 이렇게 가요. 자, 주로 여러분 직류는 어디에서 많이 쓰냐면요, 여러분 건전지, 또는요 발전기, 자 이런 데서 써요. 자, 얘는 기준값에서, 요 기준값에서 항상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힘의 크기, 전류의 전압의 크기가 항상 일정하다 보니까 내가 조절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조절하기가 쉽다고요. 자, 그런데요, 이 교류는, 자, 이 기준값에서, 자, 이 기준값에서, 자, 어떨 때는 여기 있고, 자, 어떨 때는 여기 있고, 어떨 때는 여기 있네.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 어떨 때는 어디 갔는지 그 자리에 있네, 또. 이게 오히려 교류예요. 즉, 여러분, 요 직류는요, 조절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교류는 조절하기가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요, 사실은요, 여러분, 이 직류는 여러분 누가 발명한 줄 아시죠? 직류. 에디슨. 그래서 여러분, 다이렉트 커런트. 자, 교류는 여러분, 요즘 한참 주가가 좋은 테슬라죠. 그래서 얼터네이트 커런트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용품을 보면요, 꼭 이렇게 써 있죠. AC 220V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몰라, 그냥 지랄이 어떻게 써 있는지 그냥 관심도 없어 그냥. 그러면 AC가 직류인지 교류인지, DC가 직류인지 교류인지, 또 이것도 헷갈린다. 또 다이렉트 커런트, 직류, 얼터네이트 커런트. 아니, 또 그거 몰라도 그게 모르니까 어렵단 말이지. 여러분 주로 저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안 잃어버렸어요. 아셨죠?
저는 전공이 건축이에요. 전기 쪽에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혹시 전기 잘 아세요? 아는 거 딱 두 가지죠. 안 만지면 살고 만지면 죽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기가 막 자꾸 겁나고 어렵고 그랬던 느낌이야. 저도 그거밖에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자격증을 따려면 이걸 또 공부를 해야 돼. 건축도 여러분 이걸 기본으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르니까 이렇게 한 거지. 여러분 건전지를 살려면 좀 디스카운트를 좀 받는 게 좋은 거죠?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내가 플로우 꽂다가 감전 조금 되면 여러분 꼭 떼면서 하는 얘기가 있죠. A씨. 해요 안 해요? 저만 하나? 꼭 떼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A씨 하잖아. 저는 이렇게 하여튼 이게 말도 안 되는데 하여튼 저는 이렇게 외웠다고 하셨죠? 여러분 이런 건 제가 이게 꼭 옳다는 얘기 아닙니다. 아셨죠? 제가 이런 방법으로 외워서 그걸 소개하는 거지 이게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신 분은 원어로 좀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근데요. 이 직류는요,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멀리 가면요, 이렇게 전기 압력이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요 정도 가면요, 여기서는 못 써. 여기까지밖에 못 써.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전기는 요만큼밖에 못 써. 그러면 요만큼이 남아있는데 불구하고 못 쓰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핸드폰 배터리 있죠? 근데 핸드폰 배터리는 왜 다 100이라고 써 있냐? 이 구간을 100이라고 표현한 거 아셨죠? 100, 90, 80, 70 갖고 여기를 뭐라고요? 0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배터리는요, 100% 다 쓰는 거 없어요. 아셨죠? 80%밖에 못 써. 왜?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내가 혹시 여러분 우리 좀 소형 저 선풍기 있잖아요. 거의 다 되면 좀 앵앵앵 거리다가 조금 있다가 또 다시 끼면 좀 들어왔다가 또 앵앵앵 거리다가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아셨죠? 여기서부터 왔다 갔다. 그럼 이만큼 남은 상태에서 못 쓴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얘는 멀리 못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요 보내주려면 밀어주는 힘이 필요한 거죠. 밀어주는 힘이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 되기 전에 이만큼에다가 또 발전소를 만들어줘야 돼. 아셨죠? 또 가다가 여러분 발전소를 이렇게 또 만들어줘서 또 밀어서 보내야 돼. 또 떨어질까봐 밀어서 보내야 돼. 그러니까 이 직류는요, 멀리까지 못 가는 거야. 가려면 여러분 중간중간에 자꾸 밀어주는 뭔가 설비를 또 갖춰야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직류로 쓰는 게 여러분 KTX. 그래서 여러분 KTX 타다 보면 중간중간에 송전소 있는 거 보셨죠? 몰라. 또 진짜 아는 게 아니 정말 있어. 그래서 얘도 여러분 전류가 전압이 떨어지니까 중간에 밀어주고 또 중간에 밀어주고 중간에 밀어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전기를 다 못 쓰는 거죠. 그만큼 손실이 크고 넓게를 못 쓰는 거야. 그래서 한정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좋은 점 뭐예요? 내가 속도 내기를 속도 조절하기가 굉장히 편한 전류라고 하셨죠? 에디슨이 저걸 만들었다고요. 자, 근데 미국에서 자, 이때도 여러분 전원을 여러분 에디슨이 공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돈 많은 지역, 또 일부 지역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활용도 못하고 그 다음에 전기요금도 굉장히 비싸니까 미국에서는요. 자, 많은 사람들이 전기수기에서 공부를 합니다. 자, 그때 그 당시에만 해도 여러분 에디슨 밑에 여러분 테슬라가 훨씬 나이가 어려요. 밑에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근데 이제 에디슨이 저런 문제점이 있는 걸 여러분 테슬라가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사실 이것은 진작부터 이걸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고무장으로 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에디슨은요, 사람의 문명의 이익을 조금 좀 편하게 한 그런 공로는 있을지 몰라도 인간적으로 쪽 인성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 그 사람이. 여러분 전기의자 있죠? 여러분 전기의자 왜 만드는 거예요? 고문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만든 거죠. 시작하면 그 꼬시려고. 앉는 순간 어떻게 돼요? 가는 거야. 이걸 여러분 누가 만들었냐면 에디슨이 만들었어요. 아셨죠? 근데 자기가 하는 직류로 만든 게 아니라 이걸 에디슨이 교류로 만들어. 왜 이걸 만들어요? 이만큼 감전되면 죽어. 그러니까 교류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라고 어필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 에디슨 위인전을 보면 인성에 대해서는 안 나오죠. 인간성에 대해서는 안 나온다고. 그냥 뭘 발명해갖고 좋았네, 뭘 발명해갖고 좋았네, 이런 얘기만 하지.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장사꾼이야. 또 돈도 어마어마하게 모은 사람이에요. 자선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라고요. 자, 그런데요,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테슬라는 보세요. 여러분 혹시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롤러코스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롤러코스터는요, 여기까지 가는 에너지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딸딸딸딸딸딸딸 가서 올라가잖아. 여기서부터는 이제 누가 밀어줘요? 아니면 자유낙하하는 거예요? 자유낙하는 거지. 계속 이렇게 산악가서 여기 올라가고 계속 가는 거지. 그러면 훨씬 더 먼 거리를 적은 에너지로 멀리까지 보내주다 보니까 넓은 지역을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채택된 게 뭐예요? 직류예요, 교류예요? 교류예요, 다. 지금 우리가 교류를 쓰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멀리까지 와. 직류보다는 훨씬 더 그만큼 에너지 손실이 적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조절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어. 그래서 중간에서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죠. 중간중간에. 필요한 요소에서. 그걸 여러분 뭐라고요? 변전소라고 하는 거죠. 전기를 변환시켜주는 곳, 바꾼다고요. 쓰기 좋게. 이런 것만 있으면 돼요. 자, 요즘은 여러분 변전소 있어요, 없어요? 변전소, 요즘 변전소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요. 변전소 없으면 우리 집 어떻게 오게. 다 있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아파트에 전기실이라고 하는데도 여러분 변전소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몇 볼트로 들어와요? 아파트 같은 데는 22,900볼트로 들어와요. 그걸 갖다가 우리 가정에 밖에 220으로 또 바꿔주는 거죠. 변전 설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아파트를 여러분 받을 숫자를 써서 변전 설비라고 얘기하죠. 하여튼 요 두 가지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교류가요, 자, 에너지 손실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멀리까지 보내줄 수 있어요. 자,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류를 많이 쓰는 거죠. 저항. 여러분 저항이 뭐냐면 못 가게 막는 힘이 저항이에요. 못 가게 막는 힘. 여러분 우리가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아셨죠? 자, 쓰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거 있나 아시나 몰라? 우리 집은 몇 볼트 써요? 220볼트로 쓰는 거죠. 근데 혹시 여러분 전압 테스트하기로 우리 집에 콘센트라든지 여기에 딱 찍어보잖아요. 220볼트가 절대 안 나와. 220볼트가 안 나오고 218볼트, 뭐 217볼트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약 2볼트나 3볼트의 전압이 지금 떨어져 있죠. 그건 뭐 때문에요? 여러분 아무리 구리가 전기를 잘 통하는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하지만 이 자체에서도 저항이 생겨요. 이걸 고유한 저항이라서 고유 저항이라고 하는데 이런 저항이 생깁니다. 이 저항이 보통 얼마예요? 못 가게 막는 힘이 약 2나 3위 정도가 생기는 거죠. 근데요, 이게 연결을 많이 할수록 또 저항은 또 커져요. 또 멀리서 올수록 또 저항도 커지겠죠. 나중에 이런 얘기를 조금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전선의 굵기, 전선의 길이에 또 달라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기 용량이 모자라대.
혹시 아파트에서요, 아파트. 근데요, 여러분, 상가를 내가 어떤 뭘 개업을 해야 되는데, 전기 제품을 많이 쓰나 봐. 전기 용량이 딸린데. 그러면요, 바꿔주는 게 있죠?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호스가 이만하게 길이는 똑같아. 현재는 이거 쓰고 있어. 자, 이제 바꿨어. 바꿔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굵은 호스로 바꿔요. 교체를 이렇게 합니다. 누가 물이 콸콸콸 잘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교체한 게.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전기, 상가 같은데 내가 어떤 상점을 빌려가지고 또 뭔가 하려고 하면 전기 용량이 딸리면요, 뭘 바꿔요? 전선의 굵기를 바꿔줘야 돼. 아셨죠? 그래야 물이 잘 나오듯이 전기도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아파트에서 여러분, 여름철에, 여러분 아파트에 여름철에 지금 전기가 딸려. 그러니까 에어컨을 조금 껐다가 조금씩 조금, 자, 다운 안 되게 좀 잘해보자. 이런 방송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 그러면 뭐가 전기가 딸리는 줄 아세요? 한전에서 보내주는 전기가 딸리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한전에서는요, 이 아파트로 전기를 보낼 때 몇 볼트? 22,900볼트로 보내. 이걸 바꿔야 된다고. 몇 볼트로 바꿔야 돼요? 220볼트로 바꿔야 되는 거죠. 이 바꾸는 기계 이름이 뭐예요? 변압기죠. 전기 압력을 바꿔주는 기계, 변압기. 이 변압기 용량이 작다는 얘기 아셨죠? 우리 아파트에서 한전에서 보내준 전기를 바꿔주는 그 전기의 용량이 딸린다는 거지, 한전에서 보내주는 전기 용량이 딸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상식들이 여러분 제가 꼭 얘기를 해줘야 하셨죠? 처음 들었죠, 저한테? 항상 잘못하는 거지. 에이씨, 한전 새끼들은 좀 많이 좀 보내주지 왜 안 보내줘? 맨날 한전만 주겠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결론은 뭘 바꿔야 되는데? 우리 아파트에 있는 변압기를 바꿨어야 되는데, 그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잖아요. 관리사무실 가면 나중에 그런 공사도 해야 돼요. 아셨죠? 변압기를 바꾸는 공사도 해야 돼요. 예, 이게 작으니까. 그러니까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여러분 날씨가 추워지고 그러면 전기상량이 많아지면 그걸 공급을 못하는 거지. 한전이 아니라고 이게. 아셨죠? 예. 하여튼 전기 쪽을 좀 알면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보다도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알면 조금 편해집니다. 아셨죠? 다 이게 나중에 상식으로 통하고 실제 가서 이게 써먹어야 돼. 아셨죠? 근데 뭐 전류, 전자의 이동을 전류라면 전류는 직력, 전자의 이동이 또 뭔데? 전기의 성질을 띈 게 뭐예요? 전자야.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뭐라고 써요? 전류? 전기의 흐름을 전류라고 했었죠? 몰라. 그 듣지도 않았어. 제가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굳이 사전적인 용어로 여러분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 아셨죠? 전류의 흐름을 뭐라고요? 근데 전류의 흐름을 전류라고 하는데 두 가지로 흘러간대요. 하나는 반드시, 하나는 꼬불꼬불. 아셨죠? 그래서 주로 이제 교류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할 겁니다. 나중에.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하여튼 자, 이 저항이 크면 사실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항은 작을수록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전압과 전류, 저항의 관계죠. 자, 여기서 똑같은 높이니까 여러분 뭐예요? 전기의 압력은 같아요. 자, 그런데요. 자, 여기는 1A, 여기는 0.5A 전류걸. 이건 전류입니다. 아셨죠? 왜요?
요게 굵으니까 많이 흘러가요. 아셨죠? 작으니까 적게 흘러가. 근데 왜 적냐? 저항이, 이게 저항이란 뜻입니다. 아셨죠? 저항이 크니까. 저항이 작으니까 많이 흘러가는 거지. 아니, 여러분 숫자가 크다고 해서 여러분 이거 지금 다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셨죠? 이게 뭔 뜻이냐면 저항이에요. 저항. 뭐라고요? 저항. 저항이 뭐였어요? 못 가게 막는 힘이 저항이에요. 아셨죠? 이게 저항이에요. 이게 A가 뭐 암페라고 이제 전류예요. 전류라고. 전기 압력, 밀어주는 압력은 같은데 얘는요 전기의 흐름이 많죠. 얘는 전기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어때요? 적어. 왜 적어? 못 가게 막는 힘이 크잖아. 못 가게 막는 힘이 적으니까 많이 흘러가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똑같아. 광경이 크니까 잘 흘러가는 거고 광경이 작으니까 적게 흘러가는 거죠. 방금도 제가 설명 혹시 했었나요? 전기 압력이 딸린데 그러면 전선을 어때? 굵게 하니까 잘 가는 거죠. 이거 여러분 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유 빨대하고 음료수 빨대 있어. 어떤 게 쭉쭉 잘 빨려요? 왜요? 굵잖아. 굵어졌잖아. 음료수 빨대, 우유 빨대. 뭐가 흘러요? 음료수가, 전류가 같은 내용이라고요. 이걸 갖다가 음료수는 잘하는데 전기 얘기하면 또 이해를 못해. 그게 그거라고요. 아셨죠? 더 이상 제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다 이거 다 얘기는 듣는데 나중에 가면 왜 저러냐? 왜 저러냐? 맨날 헤매고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아셨죠? 음료수 빨대하고 우유 빨대 누가 잘 흘러간다고요? 왜요? 굵어서. 굵다는 얘기는 뭐예요? 저항이 작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멀티탭 보면 전선이 어때요? 굵죠? 전선이 굵다는 얘기는 요게 되는 거죠. 그래야 여기서 많이 쓰지 갖다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전선이 불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선이 합선됐다고 하죠. 왜 합선될까요? 전선에서 열이 나니까. 두 개가 여러분 붙으면 어떻게 돼요? 화재가 나는 거예요. 봐요. 여기에서 제가 3개를 뺐었어. 여기에서 3개를 뺐었어. 그러면 얘는 천천히 와도 다 공급하겠지만 얘는 빨리 와야 되는 거죠. 빨리 오면 얘는 뭐예요? 마찰이 생겨. 마찰이 생겨서 뭐가 생겨요? 열이 생긴다고. 여러분 일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면요. 천천히 왔다 가면 땀 안 나지만 왔다 갔다 빨리빨리 하면 땀 나요? 안 나요? 조금 있다가 성질을 열받쳤는데 오늘 진짜 열받네 하면서 막 성질 내야 한대요. 어떤 사람 또 혈압 때문에 또 확 쓰러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류를 많이 쓰면요. 전선의 굵기를 어때요? 크게 해진다고. 그게 여러분 이 관련된 얘기 아셨죠? 네. 그래서 멀티탭이 전선이 굵은 이유가 뭐예요? 전류를 여러 개 써야 되니까 그만큼 전선의 굵기를 굵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명 얘기도 합니다. 조명. 광속, 광도. 자, 광속은요. 여기서 불빛이 있으면 여기서 이쪽으로 나오는 빛의 양을 얘기합니다. 빛의 양이에요. 광속. 단위는 루멘이라고 읽어요. 광도입니다. 광도는 램프가 있을 때 어떤 한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 있고 이쪽 방향 이쪽 방향이 있을 거예요. 그 단위 면적당 요 나오는 빛의 양을 빛의 세기를 얘기합니다. 빛의 세기. 얼마나 센지. 근데 빛의 세기가 어떻게 측정하냐? 여러분 빛이 세면 셀수록 멀리 가는 거 아시죠? 멀리 가요.
빛이 약하면, 세기가 약하면 멀리 못 가고, 그걸 측정하는 게 바로 광도입니다. 아셨죠? 빛의 양은 뭐라고요? 광속. 빛의 세기는 광도라는 표현을 써요. 나중에 똑같이 또 해줄 거예요. 아셨죠? 조도입니다. 자, 조도는요. 자, 어떤 빛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내가 원하는 작업면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작업면은 어디예요? 책상 위가 작업면이 되는 거죠. 책 위. 거기서부터 빛의 양이 얼마인지 측정하는 게 여러분 뭐예요? 조도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작업면의 밝기의 정도가 조도가 돼요. 자, 휘도는 뭐냐면 여러분 자, 요렇게 빛이 비쳐서 여기서 반사돼서 내 눈에 들어온 자, 빛의 양을 여러분 휘도로 합니다. 쉽게 해서 여러분 다른 말로 눈부심이라고 하는 거죠. 눈부심. 자, 그게 휘도예요.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조금씩 알고 가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볼까요? 램프가 있어. 자, 여기서 나오는 빛의 양을 뭐라고 한다고요? 광소. 자, 여기서부터 어떤 세기가 이렇게 올 거라고요. 그 세기를 광도. 자, 어떤 작은면의 밝기를 자, 이게 반사돼서 내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휘도. 아셨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엘리베이터입니다. 자, 엘리베이터는 여러분 전기를 교류를 쓰냐 직류를 쓰냐에 따라서 교류 엘리베이터와 직류 엘리베이터를 사용합니다. 과거에 우리 아파트에서 거의 대부분 많이 썼던 건 여러분 교류를 많이 써요. 하지만 여러분 아파트가 요즘 보통 40층, 50층 고층화되다 보면 거의 대부분 직류를 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좋냐면 거의 다 직류 쪽이 좋아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 토크가 뭐냐면 힘이에요. 아셨죠? 여러분 자동차도 토크를 얘기하죠. 토크. 그래서 자, 토크가 자, 몇 킬로그램, 토크gram. 자, 이렇게 얘기하죠. 킬로그램 몇 토크. 자, 토크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힘이 좋다는 얘기. 아셨죠? 자, 그러면 어느 쪽이 좋냐? 여러분 직류 쪽이에요. 여러분 직류를 아까 어디에 쓴다고 그랬죠? KTX 같은데 직류 쓴다고 그랬죠? 몇 킬로까지 가야 돼요? 시속 300km까지 가려면 힘이 좋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류를 쓰면 안 된다고요. 직류를 써야 된다고요. 자, 속도 조정. 자, KTX 속도 조정 돼야 안 돼요? 네? 잘 되죠? 아, 섰다가 가다가 더 속도 내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자, 직류 엘리베이터도 내가 속도를 조절하는데 굉장히 편해요. 근데 직류는 속도 조절을 한번 딱 정해놓으면 절대 속도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승차 기본. 아, 얘가 좋아. 근데요, 교류는요, 아, 이게 교류인지 직류인지 딱 표시나, 엘리베이터. 갈 때 한번 튀겨줘. 출발한다. 꽉 잡아. 다 왔다가 한번 띵 하면서 한번 덜커덩. 그런 엘리베이터가 다 교류예요. 근데 아파트라고 무조건 다 교류는 아닙니다. 아셨죠? 다 또 직류도 아니고. 그 아파트만의 특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왜 이렇게 좋냐? 비싸. 왜 이렇게 좋다고요? 비싸. 나중에 이런 얘기를 다 좀 한번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엘리베이터의 구조. 자, 시험 문제가 엘리베이터에도 꼭 나오는데 엘리베이터에 각각 하는 역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냐,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 그거 물어봐요. 아셨죠?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알고 가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어도 여러분 나중에 제발 아파트 가시면요, 초임 소장님들, 아니 초임 아니어도 상관없어. 자꾸 승강기를 타서 승강기 여러분 항상 그 위에 올라가면 여러분 펜스가 쳐져 있어요. 그래서 점검할 때 그 위에서 점검하죠. 꼭 가서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왜 우리가 고장난 게 뭐예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좀 제발 꼬치꼬치 물어보고 여러분 꼬치꼬치 가서 한번 확인하고 그래봐요. 승강기 위에 탄다고 떨어져 죽는 거 하나도 아닙니다. 아셨죠?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떨어져 죽었게? 안 떨어진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 가서 다 물어보고 다 물어봐야 돼요. 제발. 그 다음에 큰 게 고장나잖아요. 큰 게 고장나서. 걔네들이 가장 많이 돈 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 위에 기계실 가면 여러분
이만한 기판들이 있어. 아셨죠? 그게 어떤 건 여러분 몇백만 원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가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 가봤잖아. 그게 우리 건지 아닌 건지 몰라. 근데 왜 갑자기 우리 거? 여러분 기종이 같으면요. 옆 단지 거 갖다가 우리 거 끼워놓고 우리 거 갖다가 저쪽에 끼워놓고 왔다 갔다 해 애들이. 그 다음에 그 기판도 A급이 있고 B급이 있어요. 아셨죠? 우리 아파트가 여러분 1년밖에 한 3년밖에 안 됐어. 그러면 A급이 아직 아셨죠? 근데 저기 10년 된 아파트 거 갖다가 여러분 요거 부품 교체하고 수리해가지고 그러면 뭐예요? B급이나 C급 되는 거죠. 그 왔다 갔다 한다니까 걔들이. 확인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확인할 건데? 여러분 뭐라 매직이라도 써놔야죠. 기판에다. 쓴다고 여러분 기판이 써놨네. 그래서 얘가 인식을 하거나 안 하거나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써놔요. 여러분 제발 좀. 몇 톡이 이렇게. 더 좋은 거 여러분까지 사인까지 해놓으면 더 좋죠. 뭔가 표시해 놓으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 건지 옆에 건지 알 길이 있나? 안 가봤으니까. 그냥 걔들이 가져오면 그냥 그런 것 같다 하고. 제발 확인하세요. 봐봐. 지금 그 얘기는 여러분 없지만 여러분 이 승강기에 관련된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승강기는 꼭 시험 문제가 한 문제 정도는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는 역할이 뭐냐? 얘는 무슨 역할하고 거기에 관련된 얘기를 자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승강기는 꼭 보셔야 돼요. 공기조화 설비입니다. 자, 공기조화 설비. 아, 이게 문제예요. 왜 이게 문제냐? 공기조화 설비가요. 요즘 안 나와. 근데 기본은 좀 알고 가셔야 돼. 그래서 전혀 안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공기조화 설비는 뭐냐? 자, 어떤 여러분 63빌딩이나 여러분 큰 빌딩 하면 여러분 에어컨 자체적으로 안 달죠? 자, 여러분 천장에서 동그란 구멍에서 바람 나오죠? 디퓨저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름에는 냉방, 겨울에는 따뜻한 온방을 하는, 난방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 여러분 공기조화 설비입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자, 온도도 조절하면 여러분 습도도 조절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청정도도 조절할 수 있는 게 바로 공기조화 설비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공기조화실을 만들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장치들을 설치해서 각각 이런 장치에서 뭘 통해서요? 여러분 덕트라고 아시나요? 여러분 덕트? 덕트 들어봤어요? 뭘 들어봐. 제가 볼 때는 다 봤는데. 여러분 고깃집에 가면 냄새 나니까 여러분 냄새 빨아들이는 통 봤어요? 안 봤어요? 그게 덕트인데 봤어요? 안 봤어요? 들어는 본 거예요? 본 거예요? 본 거네. 동그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원형 덕트. 네모지면 사각 덕트. 어렵죠 말이? 그러면 덕트는 공기가 통하는 통로예요? 아니면 물이 통하는 통로예요? 그래요. 그런 개념들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할 게 없는데. 자, 이게 여러분 공기조화 설비 기본적인 개념들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공조 설비할 때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여러분 좀 봐야 돼요. 먼저 자, 전열, 열이 이동되는, 아셨죠? 전달되는 원이론입니다. 전도입니다. 자, 전도는요. 자, 얘가 여러분 고체해야 돼. 아셨죠? 딱딱한 고체 상태에서 자, 여기다 여러분 제가 철사나 아니면 젓가락을 여러분 댔어요. 처음에는 괜찮은데 조금 있으면 열이 이동돼서 여기 어때요? 아, 뜨거 그러는 거죠. 고체에서 와요. 고체의 자, 열의 이동을 여러분 뭐라고요? 전도. 그러면 혹시 요 벽 유리 같은 것도 전도가 될 듯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죠. 왜? 고체니까. 콘크리트 벽, 벽돌벽, 돌 전부 다 고체니까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아셨죠? 근데 공기에서는 여러분 전도라는 표현 안 써요. 아셨죠? 이거죠, 여러분. 혹시 조금 있으면 뜨거워져 안 뜨거워져요? 뜨거워져. 전도가 한다고요. 대류입니다. 자, 대류는요, 공기의 흐름은 흐름인데 뜨거운 공기는 위로 가고 찬 공기는 밑으로 가는 거죠. 이게 계속 돌아.
이게 대류예요. 근데 이 대류는 공기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물에서도 여러분 대류작용이 일어나요. 여러분 왜 우리 라면물을 끓이다 보면 처음에 조금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보면 물이 뭉실뭉실하게 올라오는 거 보셨죠? 그게 여러분 지금 물의 대류작용이에요. 한여름 같은 데는 여러분 큰 저수지에서도 여러분 대류작용이 일어납니다. 아셨죠? 대류작용 실제로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자, 대류에 대해서 잠깐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복사네요. 복사. 봐요. 여러분 태양은 기본적으로 열덩어리 불이야. 불을 아셨죠? 그 불이 뜨거운 느낌과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와 그 다음에 빛으로 여러분 우리 지구까지 전달되는 거죠. 중간에 매개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여러분 여기 있는 게 여기까지 여러분 전달되는 거야. 이걸 여러분 뭐라고요? 복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셨죠? 네. 자, 그러면 한마디로 볼까요? 자, 여기 모닥불을 쬐. 그래서 여러분 꼬쟁이를 여러분 이렇게 했더니 여기에 여러분 이렇게 이동돼. 이걸 뭐라고요? 열의 전도. 자, 그러면 뜨거운 열기는 위로 가고 찬 공기는 밑으로 가는 거죠. 이걸 뭐라고요? 대류작용. 자, 근데요, 옆에서도 뜨겁죠. 분명히 뜨거운 공기가 위로 갔는데 옆에서 뜨거운 이유가 뭐예요? 복사 때문에. 이게 개념이야. 이게 개념. 이거 여러분 분명히 우리 학창시절에 배웠죠? 배웠는데 다 까먹어서 그렇지. 그래서 자, 이런 개념을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게 시설교를 하려면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자, 그래서 공기조화 방식, 전공기 방식과 전수 방식. 자, 공기를 차갑게 해서 따뜻하게, 차갑거나 또는 따뜻하게 해서 보내주는 방식이 있고, 전수, 물을 따뜻하게 또는 차갑게 해서 자, 보내줘. 따뜻하게 하면 그걸 난방으로 쓰고 차갑게 하면 냉방으로 쓰는 거죠. 자, 공기를 따뜻하게 쓰면 난방으로 쓰고 공기를 차갑게 하면 냉방으로 쓰는 거죠. 대표적인 여러분 전공기 방식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우리 자동차에 가면 그렇죠. 여름철에 여러분 에어컨 틀면 차가운 바람 나고 그 다음에 따뜻한 쪽으로 나오면 히터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방식에 대해서 자, 얘기를 합니다. 전공기 방식, 전수 방식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덕트가 있네요. 덕트가 있다는 얘기는 무조건 뭐예요? 전공기 방식이죠. 근데요, 전수 방식은 덕트가 없어. 대신에 뭐가 있어요? 배관만 있으면 되는 거죠. 전수 방식은요, 물이기 때문에 덕트가 필요 없다고요. 뭐만 필요 있어요? 물만 있으면 돼요. 자,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좀 학습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다음 얘기 좀 하도록 할게요. 네.